지금부터는 입지 이론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봅니다. 입지라는 것은 용도에 따라서 위치를 정하는 것인데, 여기는 1차 산업에 해당되는 농업입지, 2차 산업에 해당되는 공업입지, 3차 산업에 해당되는 상업입지가 있는데, 1차 산업의 농업입지론은 지대 이론과 같은 설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차 산업에 해당되는 공업입지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공업입지는 두 개가 있죠.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최대 수요 이론 두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베버라는 사람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자 라고 하는 것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고, 뒤에 르쉬라는 사람이 수요가 가장 많은 곳에다가 공장을 만들자 해서 최대 수요 이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시장에 관련된 상권 이론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문제를 보는 거죠.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어요. 베버는요, 생산자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맞는 질문. 그 다음에 그 공장을 만드는 곳에다가 비용이 생산비가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에다가 공장을 만드는 것이 최적의 입지 지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맞는 질문. 그런데 이때의 입지의 요건으로 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고려했어요. 운송비와 노동비와 집적이익. 그래서 운노집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이걸 고려를 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운송비가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때 운송비는 수송비하고 같은 말이고, 노동비는 인건비고, 집적이익이라는 것은 모였을 때 생기는 이익을 말하는 거죠. 이걸 비용 인자로 제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최소 비용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운송비와 노동비는 비용이지만 집적이익이라는 건 모여 있을 때 생기는 이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세 가지를 고려할 때 계산하는 과정에서 운송비와 노동비는 합쳐서 계산하지만 집적이익은 빼기를 해가지고 전체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공장이 최소 비용 이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4번에서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순으로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말하자면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소가 되지만 집적이익은 최대가 되어야 전체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소, 그 다음에 집적이익은 최대 해서 전체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등비용선, 그러면 비용이 같은 선이다 이 말이에요.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이제 바꿀 때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같은 지점, 결과적으로 총 운송비가 같은 선을 우리가 등비용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5번도 맞는 지문이고 1번은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베버는 운송비를 강조하면서 원료지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죠. 그러면 원료지수는 국지 원료를 제품의 중량으로 나눈 걸 말하는데, 이때 원료를 가지고 시장에다 물건을 팔 때 원료가 있는 곳과 시장이 있는 곳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다가 공장을 만드는 것이 수송비를 적게 들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원료가 무겁다 이 말이죠. 원료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자.
그것은 원료를 가지고 제품으로 가는 과정에서 점점 가벼워진다 해서 중량 감소 산업이라 했고, 이걸 시멘트 같은 것들은 돌을 가지고 시멘트를 만드는 것이니까 돌이 있는 곳에다가 공장을 만드는 것이 운송비가 적게 든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원료 지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제품이 무거우니까 제품이 필요한 시장에다가 공장을 만들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거는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가는 과정에서 점점 무거워지니까 중량 증가 산업이라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청량음료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것은 시장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운송비를 따질 때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갖고 나온다면은 전체 운송비를 고려할 때는 말하자면 입지 중량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료 지수는 국지 원료를 제품으로 나눴다면은 입지 중량은 국지 원료에다가 제품을 합친 것, 이게 전체 운송비죠. 이걸 제품 중량으로 나눈 것을 말하고, 입지 중량은 결과적으로 원료 지수에다가 1을 더한 값이 돼서, 만약에 입지 중량으로 기준을 삼는다면 기준이 2가 된다는 거 똑같죠. 입지 중량이 2보다 크면은 원료 쪽에다가, 입지 중량이 2보다 작으면 시장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자. 원료 지수로 따질 때는 1보다 크냐 작으냐, 입지 중량으로 따질 때는 2보다 크냐 작으냐,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전체 운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곳, 다음에 인건비, 마지막에 직접 이익을 고려해서 총 이제 생산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해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번입니다. 다음에서 어디에다가 공장을 만들 거냐라고 할 때 기억해 보면은 원료가 무겁다, 이 말이에요. 원료가 무겁다. 그러니 원료 쪽에다가, 원료에 비해서 제품이 무겁다고 했네요. 제품이 무거우니까 제품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장 쪽이죠. 그래서 시장 쪽에다가 공장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니은은요, 기술 연관성이 높고 공동 이용해서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모여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원료가 무거우면은 원료 쪽, 그 다음에 제품이 무거우면 시장 쪽, 그 다음에 모여 있는 것이 이득이라고 한다면 집적, 그 다음에 노동비가 중요하다 그러면 노동지향,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이 공업 입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 운송비를 따라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냐면은 세 지점이 있어요. K는 뭐냐면은 소비 시장이고요. M1과 M2는 원료 산지고, 그 다음에 A와 B는 이제 거리를 말하고요. C는 뭐냐면 소비 시장까지 거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X, Y, Z는 이제 무게를 말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지문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이 그림은 운송비와 노동비를 고려해 가지고 최소 비용화 관점에서 최적의 공장 입지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총 운송비 관점에서는 원료의 중량과 제품의 중량을 비교해 가지고 거기다가 거리를 비교해서 비용 최소화 입지를 찾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운송비만을 고려할 때는요, A는 뭐냐면 원료라고 그랬죠. X는 거리와 중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X, 이게 A의 거리와 A의 뭐냐면은 원료의 중량, 그 다음에 B의 거리와 중량, 이건 이제 원료죠. C는 이제 시장이에요. 시장과의 거리와 그 다음에 제품 중량, 이걸 합쳐서 최소가 되는 지점,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가장 운송비 입장에서는 최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번에서 최소 운송비가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 때 L로 가면은 이제 일이 가는 이유는 노동비를 절감을 한대요. 그런데 노동비가 10밖에 절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L로 가면은 이미 여기는 운송비가 10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운송비를 따질 때는 10을 절감을 했는데 지나가고 나서 10만큼의 뭐가 돼요? 운송비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10이고 등 비용선이 2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20이기 때문에 L 지점으로 가봤자 전체적인 총 비용은 감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제 L에서 노동비를 한 30 정도 절감을 했다. 그러면 갈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운송비의 증가보다는 노동비의 절감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갈수록 운송비의 증가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멀리 가서 노동비의 감소가 생긴다면은, 만약에 멀리 가서 노동비의 감소가 운송비의 증가보다도 크다면은 전체 비용이, 생산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때는 외곽으로 이제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가봤자 전체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해서 4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5번은요, 우리가 적환지점이라는 단어 하나 알아주세요. 운송 비용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운송 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뭐라고 한다? 적환지점인데, 대표적인 게 항구라고. 적환지점은 항구 같은 것이 적환지점이고, 항구는 우리가 철도와 그 다음에 그 배를 통한 운송 수단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항구에 공장들이 있게 되면은 전체 생산비가 절감 효과를 갖고 오는 거죠. 적환지점 그러면 운송 수단이 바뀌는 지점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항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고려를 하신 다음에, 베버가 공급 쪽을 이야기를 했다면은 르시라는 사람은 수요가 가장 큰 쪽에다가 공장을 만드는데, 그 수요라는 것이 시장 확대를 통해서 수요가 큰 곳에다가 공장을 만들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상권 이론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4번입니다. 공장 부지 입지 요건 중 틀린 것 했어요. 1번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시장 쪽으로, 그 다음에 노동 집약적이고 미숙련공이 많이 필요하는 공장은 노동 쪽으로, 노동지향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2번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한다. 여기서 보편 원료라는 것은 어디나 널려 있는 원료, 그러니 원료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면은 시장 쪽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량 감소 산업. 중량 감소 산업은 만들면 만들수록 원료로부터 제품으로 가는 과정에서 가벼워지는 산업을 말하고, 이거는 원료가 무겁기 때문에 원료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량 감소 산업은 원료 지향이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보편 원료는 시장 쪽이기 때문에 2번은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4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위험물 폐기 규제라든가 기업 환경, 세제상의 혜택,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 등도 부지 선정에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맞는 말. 그 다음에 4번 운송비의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고, 그 다음에 계열화된 산업일 때는 모여 있을 때 직접 지역에 입지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기업 조직의 공간적 분업, 공간 연계 등
조직 구조 변화도 입지 요인으로 들 수 있다 해서 4번의 정답은 2번이고,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공업 입지에 관련된 문제를 정리했습니다.